바이든 부른 유럽 전투함 남중국해 몰려와. 이렇게 중아편 전쟁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승탁님 안녕하십니까. HKC님 안녕하세요. 유럽의 전투함이 인도태평양을 몰려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경제연합전선. 죄송합니다. 딱국질이 나오네요. 지금 햄버거 하나 먹고 왔는데 쿼드에 호응하면서다. 중국은 제2의 아편전쟁이라고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면서 여기 미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죠. 퀸 엘리자베스 여기 7만 톤급 요 항모 오고 있고, 독일의 해군 강습함 토네이흐함 이렇게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고 있으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의 핵심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에 전투함을 파견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전투함에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홍길동님, 네. 아이고, 홍길동님 센치 지지 마시고, 센치한 거 그냥 센치한 대로 즐기세요. 음방할까요? 조금 있다가.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세요. 일단은 이 모든 배들이 어떤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전투기들이죠. 이건 진짜 수륙 이착륙을 하는, 여기 강습하면서 수륙 이착륙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스키 점프로 하죠. 스키 점프로 하면은 풀 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수직 이착륙으로 이륙을 하면요, 무장이 3분의 1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이 3분의 1로 준다는 건 무기를 3분의 1밖에, 미사일을 10개, 9개 실을 수 있는 거 3개밖에 못 실른다. 예를 들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고, 낙군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무장한 나토 배들이 지금 태평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얼리언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일단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미국이 5G망, 중국의 5G 수출을 금지하고, 뭐 그랬죠. 그리고 중국한테 그 반도체 생산 장비 같은 거 수출 못하게 하고, 중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압박하고 있죠.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이 쿼드가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도전 국가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면서 기존 패권국들의 도전을 하는데, 그걸 밟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을 밟기 위해서 뭘 했었냐면요, 이게 있었어요. A, B, C, D 포위망이라고 있었습니다. A가 아메리카, B가 영국, C가 차이나, 네덜란드가 D. 그래서 A, B, C, D 포위망.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동아시아 이권을 갖고 있던 나라들 일본에 대한 무역 봉쇄를 취하던 당시에 일본에서 부르던 무역 봉쇄한 이름을 가리킨다. A, B, C, D. 1940년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유치와 철강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고립에 빠지게 된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냐면요, 일본이 기계산업하고 자동차 산업 이런 거, 그리고 뭐 전투기 쭉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철강과 석유가 필수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끊어버렸다고요. 일본한테 철강과 석유를 특히 철강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쳐도 문제는 뭐겠어요, 여러분? 석유죠, 석유. 일본이 그렇게 고립이 되니까 하와이를 친 겁니다. 하와이를 쳐서 여기 유전지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유전지대 확보하는 거에서 골때리는 게 있었어요. 유전지대를 확보했는데 그 석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조선이 없었어요, 일본이. 심지어는 그 석유를 실을 수 있는 깡통 있죠. 그러니까 유조선이 없어서 그 배럴 있잖아요. 우리가 배럴 하는 석유 깡통 있잖아요. 깡통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석유 유전지대를 확보했다. 근데 석유를 어떻게 가져와?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황당한 겁니다. 항공모함하고 있고 전투기 왕창 만들어서 여기 하와이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유전지대를 확보한다. 와, 하와이 때렸다. 유전지대 확보했다. 나이스! 근데 석유를 가져올 방법이 애매하네? 참, 세상에 여러분 코미디가 정말 많죠. 세상에 정말 코미디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유럽에서 우리가 지금 석유 배럴 그러잖아요. 그 배럴이, 그 석유가 이제 끈끈한 타액이잖아요. 원유가. 그거를 가져올 때 기존에 여러분 통일한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안 만들고 뭐를 했냐면 포도주 저장하던 그
통 있죠. 포도주 저장하던 통을 그대로 석유 싣고 통으로 바꾸거든. 그래서 옛날엔 석유를 그 통에다가 배럴로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이동을 했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긴급 징발할 포도주나 그런 통도 없잖아.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봤겠지만 일사종 개원이 여러분 이렇게 일사종 계열들 석유통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배럴이 쇠통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건데, 일본이 그 수송을 할 수송선, 그 배럴, 탱크롤이 뭐 탑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유전을 확보했어. 군사적으로 유전 확보한다면 얘들아 가져와. 아니 그게요. 이게 산업적으로 까라면 까야지 새끼들아. 이래서 여러분 한 국가의 그 의사결정 체계가 상당히 골 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전쟁으로 물자도 이미 빠듯한데 그 빠듯한 물자에 석유하고 철강까지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으니 환장하는 거죠. 그런 일본이 여기를 이제 조진 거죠. 뭐 그랬었던 건데 그때 ABCD 포위망 여기서 A가 이제 아메리카, 일본 복권 당연한 거고, B는 이제 브리튼, 뭐 영국이야 또 그런 거고, 그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도네시아가 이쪽이었으니까 네덜란드, 중국 이렇게 네 개. 영국, 미국, 중국, 네덜란드가 그 당시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런 봉쇄를 해버리면 일본은 자원을 구할 데가 없어지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한 나라의 적국을 분쇄시켰던 포위망은 미국이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신흥 종교가 아니라 신흥 산업을 발달하는 거를 너 개기냐? 그러면 신흥 산업을 못 크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국제 전략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바다가 막히고 교역이 막히면 그 나라는 말라 죽어요. 이게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인데,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벌어지게 된 이유도 여기 보세요. 독일은 바다가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쪽이요? 이쪽은 그냥 영국이 와서 봉쇄를 해버려도 그만이고, 이쪽이요? 이쪽은 요 좁은 해협을 어떻게 영국이 봉쇄해버리는데 뚫고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국이 여기서 봉쇄하면 어떻게 돼요? 독일은요? 마찬가지죠. 철강이야 여기서 구한다고 해도 그 석유 같은 것도 어떻게 비벼가지고 뭐 석탄에서 뭐 정제라고 뭐 한다고 해도요. 결정적인 자원이 여러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독일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부품이 뭐겠어요? 영국의 해양 봉쇄를 하면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자동차 중공업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부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무죠, 고무. 타이어나 이런 게서 한 산업을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이 그걸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였어요. 뚫을 수는 없었죠. 독일이 봉쇄는 뚫을 수 없으니까 상대의 너도 우리 같은 엿을 같이 먹어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딱 하면은 여기서 뭐냐면 영국으로 오는 화물선들을 공격을 해버렸죠. 일명 토수전으로 하는 겁니다. 잠수함이 있잖아요. 잠수함 한 대 날아가서 철강이 100톤이 날아갔다고 하면 우리의 손실을 대비 니네의 손실을 훨씬 더 크게 하겠어. 거의 뭐 가미가제 같은 방식의 전투인데, 잠수함은 일단은 몰래 가가지고요. 뿅 쏘면은 잠수함 여기 있다. 그때는 또 이게 밑에서 자망 상태에서 이렇게 어뢰를 쏘고 이런 기술 사원이 아니라고. 뿅 쏘면 나 여기 있다 들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면 비행기가 뿅 뜨거나 뭐 기타 등등 해서 여기 잠수함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잠수함 죽을 확률이, 생존율이 확 떨어지는 상태였거든. 그래도 내가 저쪽에 100톤짜리 배를 보급을 끊어버리고 내가 10톤짜리가 날아가면 그래도 이득이다. 이런 무제한 잠수함 작전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니네가 같이 연막이자 그러다가 어머나 미국 배를 때렸네.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네 그러고 이제 작살낸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건 ABCD 봉쇄건 석유 봉쇄건 다 기본적으로 뭐다? 떠오르는 독일이나 일본의 떠오르는 산업 국가의 그 산업 자체를 말려 죽이면 그 나라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말려 죽는 거 인정하고, 그래 니네가 짱 먹어라. 그래 우리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거 그냥 포기할게. 니네가 그냥 짱 먹어. 우리 개기지 않을게.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 씨발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서 잠수함하고 뭐하고 전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은 여러분 전쟁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 전쟁은요,
산업 구조 조정에서 새로 생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자기보다 1등 국가가 그걸 치고 나갈 땐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미국이 IT 혁명을 미국이 이끌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어머, 중국 애들이 물건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드론, 인공지능, 기타 등등에서도, 야, 잘못하면 이 산업이 중국한테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조지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잘 나가네? 반도체 이것까지 일본을 줄 수 없어. 80년대 일본 밟아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상에, 그러니까 컴피티션이 이런 식의 컴피티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미국이 참았지. 스마트폰을 애플이 아니라 그 부가가치가 애플이 아니라 딴 데서 만들어서 그 부가가치가 니네도 먹고 나도 먹는 거에서 우리가 1등을 먹으면서 니네도 나눠 먹으니까 미국이 참는 거지. 내지는 그렇게 먹혀도 패권 질서에 별 상관이 없으니까 냅두는 거지. 만약에 기술이나 생산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게에서 국가의 위상 자체가 변동되는 산업 구조 조정 혁명이 난다. 그러면 1등 국가가 2등 국가를 조지는 겁니다. 독일이 보면 여러분 경공업 없죠. 지금 아디다스가 있긴 하지만 독일이 여러분 이게 옷 만드는 거로 유명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면 독일이 그 전통이 없어요. 여러분 메이드 인이란 거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이 메이드 인이란 개념이 영국이 독일이 삐짜 물건 만들고 꾸진 거 물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은 쟤네들 물건 사지 마. 그 후지고 짝퉁 물건 이런 거 독일이 만들어야 되니까 영국이 갈겼던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건 잘 만드는 독일의 위상은 1900년대 20세기 진입하면서 자동차 중화학공업, 거기서 독일이 경공업 건너뛰고 중화학공업에서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 제조국가 독일이 이미지인 거지, 이런 거는 그냥 텍스타일에서 명품 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영국에선 있어도 독일 의류 명품 이런 거는 그냥 갸우뚱이잖아요. 한국은 아직 말려 죽는 중은 아니죠. 한국은 말려 죽는 중은 아닌데, 니네 우리랑 동맹인데 멀쩡한 나라가 왜 니네 중국한테 붙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